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20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가 특별히 예외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을 더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자, 그냥 먼저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정리를 하고 다시 책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신고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증여계약이나 교환계약으로부터.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 우리나라 사람은 계약 이외의 원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계약 이외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그림이 약간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올라가야 되겠죠. 100만 원, 여기까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빅토르 안이라고 있죠. 안현수, 지금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럼 러시아 사람으로 국적이 변경됐으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는 기화했고요. 일본도 기화하지 않는 한 일본에는 시민권이 없죠.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제일교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재미교포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재미교포 중에서는 미국 시민권 취득하면 그건 미국 사람입니다. 일본은 시민권이 없다고요. 영주권밖에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이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법조문에는 없는데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다. 그 외국 시민권 취득했으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허가제,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된다. 사전 허가다. 허가 없이 취득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15일. 우리 프린트 49번에 있습니다. 49번. 프린트라고 하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장짜리를 말합니다. 49번에 3번에 있네요. 49번에 3번. 49번에 3번. 벌써 놓아놓으셨어요? 30대 아니세요? 연세가? 50 때문에 69년 60년대 출생했어요. 60년. 52살이네. 돼지띠. 돼지띠가 저하고 궁합이 맞아요. 제가 토끼띠거든요. 돼지하고 토끼, 양 이렇게 좀 잘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게 자,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효력 규정, 무효다. 허가 안 받으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그 다음에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게 322페이지에 있는데 허가받아야 되는 게 군문자야. 우리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27번.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독도, 울릉도 다 사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독도는 개인 땅이 아닙니다만은 그냥 편의상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문자야 이 네 군데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자, 그러면 교과서 여기까지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용어정의 320페이지
320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3번 구성원의 2분의 1, 4번에 임원 2분의 1, 그 다음에 5번 자본금 2분의 1, 전부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이 외국인 특례를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어 정의가 시험에 나왔고요. 상호주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상호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말은 좋죠. 뭐 예를 들면 북한에 일방적으로 쌀 퍼주지 않겠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뭐 주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상호주의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원래는 사회주의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가 미국 갈 때는 미국 가면 그 전부 다 사진, 범죄인처럼 사진 찍고 이렇게 다 지문 채취하고 하더라고, 미국 들어갈 때. 근데 베트남 사람이나 이런 분들 우리나라 오면 또 지문 채취하더라고요. 일본 가도 우리나라 사람 지문 채취 다 해야 돼. 사진 찍고, 원래 제수들 사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 다 찍고 일본도. 기분 나쁘더라고 진짜. 일본, 미국 이런 데는. 저도 미국에서 어디서 잘 거냐, 어디 갈 거냐고 묻는데 그 패키지 투어라서 기억이 안 나. 뭐 신경도 안 쓰고 패키지 투어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가이드도 안 따라가고 그냥 저만 가놓으니까 어디서 잘 거냐 묻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이게 일정표가 가방 안에 들어있으니까 비행기 안에 있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짐은. 그래가지고 어디서 잘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완전히 알몸 수색 당해서 모르겠다고, 이게 테러리스트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호텔이나 뭐 히튼 호텔 이런 거 그냥 호텔 이름 하나 뗐으면 되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핍박받은 적이 있어요. 한번 그렇게 리스트에 올라가면 갈 때마다 검사한다더라.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가면 또 한다고. 미국은 진짜 캐나다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캐나다가 훨씬 살기 좋은 것 같아. 미국은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것 같아. 총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무섭잖아요, 잘못하면.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상호주의 못 지킨다. 이 상호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토지 취득하면 미국서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미국 사람 우리나라 토지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라고요. 그러나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잖아요. 미국이 경찰 국가잖아요. 세계를 미국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현실은. 그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용어 정의는 시험에 나왔다. 자, 그 다음에 321페이지 칠판에 다 적어놨던 내용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두 번째 줄에 60일, 단 매매 계약은 제외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줄 맨 뒤에 가로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매매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 뜻입니다.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신축, 정축 이런 거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양가로 2번 6개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속 보유 신고, 빅토르 안 이런 사람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외국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2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박스 군문자야 같이 시작. 이 네 군데 허가받아야 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 프린트는 27번에 있다. 323 메뉴에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3번 무허가 계약 효력 무효다. 양가로 2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자, 다음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32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조금 전에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 무조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군문자야 이게 네 군데만 무조건 허가받는다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둘 다 해당됩니다. 여기는 투기가 이게 성행하거나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주택 투기 승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승행하거나 승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려면 지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2017년까지는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다고요. 그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비슷하잖아. 지금 공부하는 모양이, 그림도, 절차, 공법에는 이런 절차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지정을 하는데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게 허가는 뒤에 나오는데 뭘 허가받냐면, 허가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을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습니다. 허가 절차는 뒤에 다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지정을 하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같은 시도 안에 있으면 시도의사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하고 나면 지정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딱 여기 한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앞에 공인중개사법에 딱 한번 나왔습니다. 총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프린트 49번이 아니고 50번에 2번에 있었죠. 50번에 2번. 5일이라는 숫자가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한 번 해서 딱 2번 나온다고요. 5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 시도의사든 국토부 장관이든 지정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만약 시도의사가 지정했으면 장관에게도 통지해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해줍니다.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공주파, 7공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15일 이상 공고 7일간 열람하면 X입니다. 7공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32회 시험에서 시도지사가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곧바로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면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뭐 그림 사진 찍어도 이게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지는 않겠네요. 자, 다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 투기가 승행하거나 승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합니다.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 동일한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그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전부 시도의사가 지정을 했답니다. 지금 뭐 허가구역이 서울의 구룡마을하고 경기도 3기 신도시 예정지역하고 용인시 SK 하이닉스드론 용인시 원산면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종시는 충청남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대요.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투기가 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관이 같은 시도 안에 있어도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 300
330페이지 330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는 거잖아요. 맨 위에 박스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칠판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330페이지 제가 칠판에는 안 적어놨는데 330페이지 그 두 번째 박스 보면은 지정 대상 지역인데요.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행위제한이 완화 동그라미 하세요. 완화. 옛날 공법 시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완화 대신에 강화 X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강화 X. 행위 제한이 완화돼야 되지.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은 땅값 올라가요, 내려가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땅값 안 올라가겠죠? 그럼 지정 안 하고 완화돼야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거나 이렇게 해야 땅값 올라가면 이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박스 동그라미 2번 완화 대신에 강화 이렇게 공법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330페이지 맨 밑에 331페이지 맨 위에 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지정하려면은 심의 전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의견을 드려야 된다. 밑줄 치세요. 의견 청취는 재지정 경우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재지정의 경우만. 자, 그러면 허가구역을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재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예, 재지정이 까다롭습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되니까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면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장되어야 재선 다시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거나 너무 내려가도 안 되겠지만 약간씩 올라가는 게 오히려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의견은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고 통지입니다. 거기에 공고하고 통지하는 사항이 그 박스 안에 있는데요. 박스 안에 디귿 밑줄 치세요. 허가구역의 지형도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축척인데 축척.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이게 오타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축척이야 되는데 축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제 유튜브 채널에 8,000명이 조회를 했는데 이게 다 제가 오타라는 걸 못 들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이신청에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축적이라고 해서 척자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두 번째 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아까 제가 7068하고 했죠.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그 다음 효력 발생은 5일 후 밑줄 치시고요. 5일이라는 숫자 두 번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해제 축소인데요. 해제 축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있네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재지정이나 해제 축소의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처음에 이거 5일도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는 즉시 발생하는 걸로 입법 예고는 되어 있는데 언제 바뀔지 몰라요. 왜 이게 5일에서 즉시로 하려고 하냐면은 서울의 목동도 허가구역을 지정됐네요.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인데 목동 아파트 거래하면 허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에 대한 허가만 받잖아요.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목동 아파트 거래하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건물만 거래하면 안 받아도 되는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물만 거래할 수 없고 토지 지분도 같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토지 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허가 받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5일 동안 거래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래서 아예 적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바꿀 예정인데 지금은 5일입니다. 재지정 축소 해제는 적시죠. 재지정하는데 또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면 5일 동안 다 팔아먹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적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받고요. 332페이지 33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대상 계약입니다. 허가대상 계약은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입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이다. 332페이지 우리 교과서 박스 있잖아요. 왼쪽에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는다. 자, 그 우리 교과서 333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면적 이거 입법 예고만 돼 있고 아직 개정 안 됐습니다. 주거 60이라고 돼 있는데 칠판에 있는 거 이대로 돼 있다고. 지금 주거 180 아직까지 333페이지 박스 이거는 바뀔 걸로 예정을 하고 책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다고요. 입법 예고만 해놓고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거지역 180 저는 어떻게 그래서 암기를 하냐면 주거 18, 상노미 066, 녹차 T100, 미식축구 미지정 90. 이게 면적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옛날 공법 시험에. 이걸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초과. 농지, 기농한 임백천 기농한 임백천 기농한 임백천 이게 뭐냐면 임백천이 있죠. 기타 250 농지 5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천입니다. 임야천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는다고요. 요거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333 박스에 도시지역 밖에는 안 바뀌었죠. 333 박스 안에 도시지역 안에서만 바뀌었고 도시지역 밖에는 그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기타 250 농지 500 임야천이라고 돼 있죠. 우리 프린터는 이게 32번에 프린터는 32번에 있습니다. 주거 18 상노미 066 녹차 T100 미식축구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는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만 허가받는다. (333) 이런 게 이제 공법이잖아요. 공법이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열거돼 있잖아요. 지금 공법이 공부하기 힘든 게 이런 부분이죠.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뭐냐면 333은 허가 배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수용 경매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21가지 적어놨잖아요. 공법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이걸 21가지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들겠죠.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몇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게 투기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거는 투기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공개 경쟁 입찰이니까. 수용되는 것도 그 뭐 수용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수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니까 압류부동산 공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유재산 공개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336페이지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허가 절차가 있는데, 허가 절차. 허가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이게 법조문에는 계약 체결 전에 허가는 미리 받아야 돼요. 미리. 현업에서 보니까 미리 받으려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받아요,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는 계약도 안 했는데 계약 당사자도 누군지 모르는데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법은 미리 받으라고 돼 있어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받고 잔금 치르기 15일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허가구역안에서는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핑계 대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았으니까 계약 무효다. 그래서 판례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받아야 되지만 허가 받을 것을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다면 미리 허가를 안 받아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미리. 누군지 계약 당사자도 모르는데. 그래서 보통은 계약해놓고 잔금 치르기 15일 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허가는 누가 해주냐면은, 이게 시험에 공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공법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는데요,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허가권자가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지방 분권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지방에 자꾸 이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도의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의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허가권자와 허가구역 지정권자 다르다는 거.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나오고요.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 곧바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투기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성이 있어야 되고 생업 목적 또는 공익 목적인 경우에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 신청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게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라는 게 뭡니까? 선매라는 건 먼저 사겠다 이 말이죠. 국가기관에서 먼저,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먼저 사겠다. 우선 협상권이 있는 토지이므로 15일 안에는 허가 못 내주겠다. 선매 협의 절차를 먼저 거친 후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겠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하거나 불허가를 하거나, 불허가 이제 하면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6일 돼버리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허가증을 내줘야 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을 받으면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딱 5년이 아니고 5년 범위 내에서, 우리 프린트 32번에 보면 5년 범위 내에서 주거, 복지, 편익시설 이런 거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이고 현상보존은 5년입니다. 그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하면 사용을 하라고 문서로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 토지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의무기간 동안. 자, 그 다음에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그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국가기관에서는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사야 돼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LH 직원이 돈 받아 먹고
높은 가격으로 사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항상. 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절차는 뒤에 따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동적 무효인데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배제할 목적이 있었다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받지 아니하면 외국인 특례에서는 2년 이하의 지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지정된 허가구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지정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래서 아까 등기소장에게도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통지해 주라고 했잖아요. 왜? 등기소장이 알아야 그 등기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각하, 등기법에 보면 절대적 각하 사유라고 있죠. 등기 관할을 위반한 경우, 등기할 물건이 아닌 경우, 허가구역인데 허가증이 없는 경우는 아예 각하한다는 말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심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에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닌 거고, 기각이라는 것은 심사 대상인데 심사해보니까 인용할 수 없는 걸 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338페이지에 있는데,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그 다음에 대체토지 취득, 주택용지, 거주용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은 2년이고요. 사업, 사자가 들어가 있죠. 사업용 토지는 4년간, 현상보존은 5년간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했으면 2년 안에 못 팝니다. 허가구역 안에서는 2년 동안 농사 지어야 된다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입니다. 우리 프린트는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2번에 동그라미 6번. 자, 그 다음에 선매 절차입니다. 선매라는 건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겠다는 절차입니다.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선매 대상입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된다.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아까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안에는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줄 테니까 먼저 그 선매자하고 우선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제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LH가 선매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됐으니 LH하고 선매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만약 LH가 선매자로 지정됐으면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15일 이내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347페이지, 3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만약에 그러면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총 2개월 이내에 모든 게 다 끝나네요. 자, 그 다음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선매 협의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불허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요. 즉 선매 협의가 결렬됐다 하더라도 그게 허가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포상금 하기 전에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 절차인데요. 336페이지 허가 절차인데요. 허가 신청할 때 서류 같은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허가 기준 338, 339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여기에 있던 거 의무기간,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죠. 의무기간, 이용 의무기간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년, 4년, 5년 338, 339페이지 보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그 2년 나와 있죠. 의무기간입니다.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 4번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입니다. 며칠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책에 양가로 1번 메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그게 15일입니다. 15일 같은 말입니다.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는 15일이라고 돼 있죠. 양가로 2번 340페이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5번에 허가받은 것으로 16일 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 맨 밑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341페이지 양가로 2번 계약서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신청 매수 청구입니다. 이신청 매수 청구. 앞에서 칠판에서 그 그림을 봤습니다. 1개월, 전부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32회 시험에 나왔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는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못합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허가구역 지정했는데 왜 우리 동네 허가구역을 지정했냐 이렇게 이의신청은 못한다고요. 불허가 처분을 하면 그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청구 2번에 양가로 1번 불허가 처분받으면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무슨 가격이라고 했어요? 공시지가라고 했죠. 342페이지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보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밑에 박스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이런 걸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31회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이거 암기할 수는 없겠죠.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암기할 거예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한번. 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43페이지 행정형벌입니다. 양가로 1번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외국인 특례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3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제재입니다. (345페이지) 3번에 양가로 1번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3개월 이내에 문서 밑줄 치십시오.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이 있는 법이 공법에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개 법률에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말했잖아요.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벌금 같은 건 딱 한 번만 내면 끝이죠. 동그라미 4번 부과금액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 346페이지 346페이지에 있는 게 칠판에 그림 적어놨네요.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인데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 346페이지 교과서 메뉴의 박스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동그라미 6번 두 번째 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된다.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이행을 하면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의제기 동그라미 7번 30일 30일인데 우리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는 전부 1월입니다. 1월. 아까 선매 절차는 봤습니다. 선매. 먼저 사겠다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매자입니다. 선매는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선매 가격 348페이지 이게 중요한데요. 4번에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두 번째 줄에 감정 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는 뭡니까? 살 사람이 먼저 사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매도 우위 시장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1억에 살 사람이 있는데 한국도시주택공사가 8천만 원에 먼저 사겠다고 하면 안 팔겠죠.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시세입니다. 시세. 그래서 선매 가격은 시세입니다. 시세. 감정가격.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포상금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 했었는데요. 포상금부터는 쉬었다가 포상금하고 오늘 내드린 문제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고요. 쉬었다가 포상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